실수라는 단어는 2014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학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한다는 의미로 2014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라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재 13쪽 실수입니다. 실수는 두 가지 수로 구분이 되죠. 유리수와 무리수. 근데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는 1, 2, 3, 4, 무리수는 루트 2 이런 것이다.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은 문제가 약간 변형돼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유리수의 근본 정의, 기본 정의가 있어요. 그 정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n분의 n꼴로 될 수 있는 수, 여기서 mn은 반드시 정수이다. 단 m은 0이 아니다. 분모에 0이 올 수 없는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분모에 0이 오는 것을 제외시키는가? 분모에 0이 오면은 그 값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는 무한히 커지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학에서 계산할 수 없거나 값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시키죠. 제외시켜요. 굳이 그걸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m은 0이 아니다. 유리수는 n분의 n, mn은 정수이다. 이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이게 공식적인 정의예요. 무리수는 mn이 정수일 때 n분의 n 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단 m은 0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실수는 리얼 넘버, 유리수는 quotient 넘버, 무리수는 irrational 넘버, 정수는 자연수는 내추럴 넘버 이렇게 부른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 봐주시면 편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종종 나와요.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들이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개를 묶어서 사칙 연산이라고 합니다. 중요하게 다루는, 자주 다루는 연산, 그래서 사칙 연산이라고 불러요. 물론 사칙 연산 이외에 무수히 많은 연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어떤 수, 어떤 연산, 어떤 수, 이것 결과는 어떤 수. 자,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러면 그 연산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고 봤을 때 A와 B와 C가 모두 어떤 집합 S의 원소일 때 이 집합 S는 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그러니까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 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과연 그 연산을 하게 되는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는 사칙연산이 성립한다. 그냥 무조건 사칙연산이 성립한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집합은 사칙연산에 대해서 성립한다 해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라는 어떤 수의 집합은 사칙연산이 성립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는 것은 어떤 집합이 있고 그 집합의 원소들을 무작위로, 임의로 그 집합의 원소, 연산, 그 집합의 원소 하면은 이 결과값이 항상 그 집합의 원소가 될 때, 이럴 때 집합 S는 연산 요것에 대해서 닫혀있다 라고 불러요. 실수의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이 있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습니다. 단 나눗셈 할 때 0으로 나누는 것은 제외시켜주죠. 그 실수 A, B, C에 대하여 그 연산, 덧셈에 대한 연산을 보면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곱셈에 대한 연산에서는 마찬가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합법칙, 덧셈, 곱셈으로 되어 있는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A 플러스 B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값에 C를 곱한 것이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한 것이나, 또는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먼저 한 것을 더해주는 것이나 그 값이 같습니다. 등호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죠. 이것은 잘못 썼네요.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자, 곱셈에 대해서도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A, B를 먼저 곱하고 C를 곱한 것이나 A에다가 B, C를 먼저 해준 것을 B, C를 먼저 곱한 것을 곱해준 것이나 값이 같아요. 그러면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실수에 대해서는 덧셈,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 실수라는 집합에서는 배분법칙 또는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덧셈, 곱셈으로 되어 있는 분배법칙이 성립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를 넣어봐서 마이너스에 있는 숫자들 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숫자 또는 플러스에 있는 숫자들을 넣어보면서 이 법칙들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알겠지만 그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이 법칙들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항등원, 역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집합 S가 연산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자주 쓰는 연산이 이게 있지만 연산의 기호가 반드시 이렇게만 생긴 것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연산 기호를 쓸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형태로 연산 기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집합 S가 연산 요것에 대해서 닫혀있다 있을 때 닫혀있다의 의미는 앞부분에서 공부했죠. S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하여 A 연산 E는 E 연산 A는 A다. 그러니까 A를 앞에 쓰고 E를 뒤에 쓰고 가운데 연산을 쓴 것이나 E를 앞에 쓰고 A를 뒤에 쓰고 그 가운데 연산을 쓴 것이나 똑같고 이 값이 A일 때 자 여기서 이 집합 S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이 연산의 앞뒤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수값들이 모든 문자들이 전부 S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야지 이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E는 전부 S의 원소들로만 되어 있을 때 자 이런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에 사용된 모든 수나 문자들이 집합 S의 문자일 때 또는 수일 때 원소들일 때 이를 연산 요것에 대한 항등원이다 라고 표현해 줍니다. 역원은 뭐냐? 여러분 역원을 계산할 때 반드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항등원이죠. 그 역원을 물어볼 때는 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집합 S가 연산 요것에 대해서 닫혀 있고 E가 S의 원소일 때 속할 때 연산 요것에 대한 항등원일 때 그 E라는 것이 연산 요것에 대한 항등원일 때 자 그러면 이런 식의 등호가 성립했다는 거죠. S의 한 원소 A에 대하여
A 연산 X는 X 연산 A는 2를 만족시킬 때, 자, 가끔씩 어떤 연산은 A 연산 X는 그 연산에 대한 항등은 2가 되는데 X를 먼저 쓰고 A를 뒤에 쓰고 가운데 연산을 하면은 항등은 2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그 A에 대한 여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A 연산 X는 X 연산 A는 2를 만족시키는 X를, 여기서 X도 반드시 S의 원소여야 하죠. 연산 요것에 대한 A의 여건이라고 합니다. 항등원 여건, 말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수 부분에서 항등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수? 3 더하기 0은 0 더하기 3은 3이죠. 자, 그러면 0은 정수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정수를 가져오고 그 정수 플러스 0 또는 0 플러스 그 정수를 해도 반드시 그 정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0이 항등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수의 여건은 뭐냐? 항등원은 하나로 나와 있지만 여건은 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자, 3 더하기 x는 x 더하기 3은 0. 자, 무엇 더하기 3 더하기 어떤 x, 그리고 이것은 x 더하기 3, 이것이 여기 나오는 것은 항등원이에요. 이런 식이 될 때, 자, 이 x를 3에 대한 덧셈의 여건이라고 합니다. x가 무엇이 나오면 0이 될까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래서 정수에서는 3에 대한 여건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항등원 여건,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수의 기본 성질입니다. A, B가 실수일 때 임의 실수 A에 대하여, 자, 임의 수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어떤 것이든지 실수라면 이 A는 어떤 실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성립한다. 자, A가 실수라면 실수는 어떤 실수든지 0보다 크거나 0보다 같거나 0보다 작거나, 어떤 실수가 0보다 작으면서 0일 수는 없죠. 자, 이것을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수직선은 실수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에 0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수직선상에 표현되는 점들이 모두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포함하는 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실수는 0보다 작은 실수가 있고 0 또는 0보다 큰 실수가 있죠. A가 0보다 크고 그리고 B가 0보다 크면은 A 더하기 B는 0보다 크고 A, B는 0보다 크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여러 숫자들을 여러분이 대입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아서 법칙
또는 정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3번 a가 0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 만약에 a가 2라면은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크면은 b는 0보다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a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 a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a는 0보다 작은 것일 수도 있고 또는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큰 것일 수도 있죠. a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것은 마이너스 3 같은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을 하면 어떻습니까? 9가 되죠. 0보다 큽니다. 음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큰 숫자가 나와요. 0을 제곱하면 0이죠. 양수를 제곱해도 0보다 큽니다. 자, 수에서 이런 기호, 이거는 요것과 요것이 두 개 합해진 것인데, 자, A, B.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 A라는 수가 B라는 수보다 크면서 동시에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A라는 수는 B라는 수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A랑 B가 수가 같아도 되고 A가 B보다 수값이 커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A가 B보다 크거나 A랑 B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지만 하여튼 잘 모르는 A지만은 이 숫자 값은 반드시 B의 숫자 값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 값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